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13페이지 현금 시제 관리하기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기초정보 완료됐던 우리 3001번 데이터로 저는 수행을 할 거고요. 편한 대로 데이터 찾아가지고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인 먼저 해놓고 자, 교재 읽어보고 그리고 실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하기 부분 밑에 필요 지식 부분 살펴볼게요. 자, 현금 시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해서 우리 현금 시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은 실제 현금 계정 잔액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산이나 기록상의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금 과부족 앞에서 한번 우리 이론 시간에 학습을 해봤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떨어뜨려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현금인데 많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많아도 사용하고 부족해도 사용하는 계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현금 과부족은 우리가 임시 계정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미결산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현금 과부족은 우리 결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산 때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분계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소액현금제도와 현금 과부족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액현금제도는요, 지점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그 금액만큼 보충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라고 방금 위에서 봤었고요. 자, 이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액현금 제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처음 보죠. 이 소액현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면 자, 우리가 A라는 본사가 있고요. B와 C라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A에서 B와 C에다가 현금을 조금씩 줘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에 착불로 어떤 택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이 택배를 수령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주고 그러면 모양새가 좀 안 좋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액현금제도라는 걸 운영을 해서 이렇게 현금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정해진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해 놓는 거고요. 전달을 해 놓는 거고, 자, 이 B와 C에서 이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장부에 정리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계정 처리를 하고 그때 다시 A에서 나중에 모자란 만큼 그 금액까지 모자란 만큼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게 이제 소액 현금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현금 과부족은 일시적으로 기록상의 오류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자, 대체를 한다라는 말은 우리 결산 때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만 계정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이런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 표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면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고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라도 대체시키고 현금 과부족을 없애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밑에 이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 발생하는
어떤 이유, 현금가족을 이제 인식할 때 인식하는 방법인데, 자,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돈을 써볼게요. 자, 100원, 자, 120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장부에는 1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가서 돈통을 열어보니까 120원이 있는 겁니다. 20원만큼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실제 잔액에 실제 현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장부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장부에 더하기 20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현금이 많다라고 보고 현금이 20원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이거를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표현해서 20원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만약에 이게 이유가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뭐 이유가 밝혀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수익이다. 뭐 이자 수익을 우리가 받은 거였다. 그러면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 이자 수익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밝혀지면 결산시까지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비익으로 20원 이렇게 해놓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중에 이런 것들을 인식했을 텐데 자, 12월 31일에 현금이 더 많다는 걸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차변에 현금을 20원을 늘려주면서 현금과 부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비익으로 20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기말에 우리가 현금과 부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인식을 12월 31일 기말에 했다면 현금과 부족이 나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이번에는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0원인데 실제로는 80원 있는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가 더 적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현금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을 줄여줘야 돼요. 20원만큼.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이번엔 부족한 거죠. 20원만큼 표시가 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자, 뭐 원인이 밝혀졌다. 뭐 현금과 부족 없애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접대비를 비용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썼는데 아직 장부에 반영 안 해놓은 거였다. 뭐 이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비용 처리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결산시까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 지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죠.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써주면서 바로 잡손실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마찬가지 12월 31일에 그냥 우리가 돈이 모자란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20원 그리고 차변에는 잡손실로 바로 2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과 부족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현금 출납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요,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보조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되겠고요. 자, 이 일계표와 월계표라는 내용을 볼 건데, 우리 일계표와 월계표는 이제 작성하는 것을 이제 매일 작성하면 일계표,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면 월계표로 한다라고 이미 이론에서 배웠었는데, 자,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자,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에 대한 분계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 표가 일계표고요. 우리 일계표를 월 단위로 집계하면 다시 월계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일 하면 일계표, 한 달에 한 번 하면 월계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이캠 부분 보면 현금 시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메뉴에서 실제로 일계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장부 부분에 일계표, 월계표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우리 조회한 부분 똑같이 볼게요. 1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 1월 11일부터 그리고 1월 11일까지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자, 판매 관리비 부분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3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앞에서 입력했던 분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화면 보면 자, 복리후생비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 차변에 현금이 3만 원만큼 발생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복리후생비가
차변에 써진다는 거고요. 3만 원만큼.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현금으로 3만 원을 주고 사용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거래가 이 장부를 보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개표나 월개표를 보면서 아 복리후생비구나, 근데 차변이구나,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 아 대체는 우리가 보통예금이야 이런 걸로 지급을 한 거고 현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만 원만큼 복리후생비가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밑에 해석 다시 읽어보면, 자, 1월 11일 거래는 복리후생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의 3만 원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계를 방금 전에 제가 해봤는데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었기 때문에 현금이 3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월계표로 1월부터 1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월계표로 우리 1월부터 1월까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조회했더니 뭔가 데이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대변에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부분에 현금으로 돼 있는 거 이걸 보라는 건데, 자, 마찬가지 분계를 해보면 우리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22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건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죠. 현금으로 220만 원. 자, 다시 말하면 외상매출금을 내가 220만 원을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그렇게 설명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됐다라고 해석되고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의 220만 원은 현금의 입금을 의미한대요. 네, 그래서 분계를 똑같이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수액 내용 살펴보면요. 현금시제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을 우리 찾아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뭐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회를 하면 되겠고, 자, 우리 잔고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금 잔액, 자, 여기 남아있는 잔액 부분 보면은 1173만 9천 원이죠. 1173만 9천 원만큼이 우리 잔액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 뭐 월계표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1월부터 3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1173만 9천 원이 이제 차변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답안도 우리 1173만 9천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답안 보니까 현금 출납장도 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자, 현금 출납장은 어디 있느냐? 자, 밑에 있네요. 현금 출납장에서 자,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보면, 자, 맨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 잔액이 1173만 9천 원이라고 표시되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월 계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2월이랬으니까 2월로만 조회를 해볼 거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이 여기 계정과목에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된 것 중에 제일 많이 지출된 거라 그랬습니다. 뭐 몇 개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접대비가 1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지출됐다라고 조회가 되네요. 마찬가지 답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접대비가 마찬가지 우리 답안에서도 10만 원만큼 지출됐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월계표에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2월 1일이었으니까 2월 1일부터 2월 28일 이렇게 조회해서 내려가가지고 접대비가 10만 원만큼 제일 많이 발생했구나라고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예금 관리하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요 지식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예금과 적금의 구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예금에는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이 있고요. 자, 적금에는 정기 적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보통 예금은요, 입금과 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거래자 입장에서는 제한 없이 통장 금액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 그 당좌자산에서 보통 예금이
우리 당좌자산에 해당된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었냐면 요구불 예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에서 나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런 내가 달라고 하면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 없이 통장 금액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 보통예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정기예금입니다. 자,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것으로 일정 예치 기간을 미리 정하고 정해서 예치를 하고 기간 만료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것이 정기예금이 되겠고요. 자,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여러 번 납입하는 걸로 자, 우리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자, 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렇게 1년 동안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120만 원을 납입을 해놓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이제 받는 내용이 되겠고 적금은 12달을 다 붓고 나서 연금과 이자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돈이 들어갔냐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금과 예금으로 나눠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행 계정 조정표는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대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했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 잔액이 불일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불일치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고요.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당좌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행계정 조정을 하는데 자, 이런 것 이제 은행계정 조정이 나오면 우선 우리 기업과 자, 은행으로 나눠서 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나간 걸로 처리를 했는데 은행에서 안 나간 걸로 처리를 했다. 우리는 돈을 지급을 한 걸로 처리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빼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은행에는 돈이 입금됐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럼 우리 기업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같은 금액이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성해 볼 일은 없겠고 이렇게 문제 같은 것들 풀어볼 때 뭐 은행에서 돈이 차감이 안 됐다 그러면 은행에서 빼주고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는 모르고 있다 장부에 반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나중에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예적금 현황입니다. 자, 이번에 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 살펴보죠. 자, 분기를 수행하라고 돼 있고 전표 입력하라고 돼 있고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읽어보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진주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액면 금액은 5,000원이네요. 이렇게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자,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자, 실제로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이고요. 100만 원만큼 돈이 빠져나갔네요. 자, 그러면 날짜 확인해서 4월 10일로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이고요. 자, 우선 우리 돈이 빠져나간 거 확실하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자, 100만 원 입력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자,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아온 게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인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이제 구입 비용을 취득 가액만 우리가 취득 원가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로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냥 취득 가액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그냥 바로 100만 원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 자, 이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자, 주당 10,000원에 사왔다. 액면금액 5,000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자본 부분 공부하면서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을 올린다. 뭐 이렇게 그 부분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투자 자산 혹은 이제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우리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죠.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온 거고 그래서 우리 그냥 주당 얼마에 사왔는지 실제 거래가액이 더 중요하게 이제 반영이 되겠고요. 우선 거래까지 입력을 해놓고 우리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0일이죠. 자, 4월 10일에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자, 차변에는 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이었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지급한 게 보통예금 신한은행이죠. 자, 대변에는 자,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지급을 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예적금 현황 조회를 수행해서 확인을 하라는데, 자, 예적금 현황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을 확인할 때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적금 현황 이렇게 바로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F10번 눌러가지고 예적금 현황을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4월 10일로 자, 10일로 가서 한번 잔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예금 잔액이 2,930만 원이다. 뭐 국민은행은 3,89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사용했는지 내용도 나오고요. 자, 원래 있었던 거에서 우리 4월 10일 날 100만 원만큼 방금 단기매매증권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까지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 조회도 수행을 했고요. 자, 우리 보통예금 지금 4월 10일 날 입력한 거 보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거래소 진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진주 주식을 샀다는 거지 거래소를 코드까지 걸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신한은행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예적금 현황 조회 부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 3,895만 원, 2,930만 원 하고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죠. 아이고, 제가 지금 잘못 눌렀네요. 예적금 현황 다시 들어가서 4월 10일 날짜 확인해 보면 금액이 우리 정답과 똑같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그 예적금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어떤 예적금 현황 조회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현금 과부족이나 뭐 이런 미결산 항목이나 비만 계정을 표시하지 않는 부분, 현금 과부족의 회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실무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